뱅에돔 50분 8편. 뱅에돔은 변덕스럽기 그지없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뱅에돔 낚시 시즌이 시작되면 잦은 비로 인해 수온과 염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낚시인은 극복해야 될 자연적인 요소가 많아진다. 채비를 최대한 가볍고 예민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물의 유입으로 물색까지 변하곤 한다. 플랑크톤이 죽어 갈색 또는 오렌지 칼라를 만들어 적조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기에 여름 낚시에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렇다면 여름 낚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뱅에돔 공략 시 일반적인 찌낚시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찌매듭 있는 고정 채비의 제로조법, 전유동조법, 잠길조법. 이 세 가지 조법 중에 원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가능한 채비가 제로조법 채비인데, 일반적인 전유동의 지, 빗지보다는 한결 예민하면서도 단 몇 초 만에 공략 범위와 공략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채비가 유리하지 않은가 하고 질문자에게 반문하여 본다. 필자는 즐겨하는 채비는 007조법 중에서도 빗지로 공략하는 전유동인데, 이찌 채비로 007조법 또는 잠길조법으로 응용을 하며 현장 상황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채비만 같으면 같은 조법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채비는 채비일 뿐 절대 아니다. 원줄 관리부터 미끼 크기 등의 모든 기초적인 것이 낚시 기법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는데, 차후 동영상으로 설명해볼까 한다. 원줄 관리라 함은 미끼보다 찌가 선행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때는 밀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자리에 찌를 붙잡아 놓기도 해야 하는데,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을 원줄 관리라 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미끼를 보내고 잡아주고 흘려주고 가라앉히고 띄우고를 해주는 것은, 미끼를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원줄로만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발생한다. 원줄이 미끼를 대상어가 취할 때 저항감이 안 생기도록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뱅에돔 낚시의 최적 수온은 몇 도 정도일까? 대략적인 수온은 12도를 시작하여 22도까지가 활성도가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폭발적인 어신을 받은 포인트에서 같은 낚시인이 낚시를 하여도 어제 오후부터 남풍이 불어 차가운 바람이 수면의 수온을 낮추고 그 차가워진 바닷물이 대류 현상에 의해 중층 이하로 가라앉았다면 단 0.5도의 수온 하강에도 뱅에돔의 활성도는 반감하고 만다. 그러나 수온이 27도 이상이었다가 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반대로 오늘은 어신이 없다가 내일은 폭발적인 어신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뱅에돔 낚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기예보를 볼 때는 하루 전 바람 방향과 어제의 수온부터 체크를 해보는 것도 조과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요즘은 디지털 예보로 이 모든 것이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해진 것이다. 필자 역시 하루 전부터 기상 체크를 시작하는데, 파도의 높낮이와 만조 간조 풍속 풍향까지 체크를 하는 것은 예민한 뱅에돔 낚시를 좋아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버렸다. 또한 호조권이라면 바닥 또는 중층 이하를 노리는 낚시인과 중층 이상 수면 가까이를 노리는 낚시인 중 누가 유리할까? 고국에서 예전에 시마노컵 본선 96강에서 일어난 일이다. 뱅에돔 대회였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조항이 죽어버리자 연맹에서는 긴급 대책으로 4대돔, 1뱅에돔, 2감성돔, 3참돔, 4돌돔의 순으로 대상어의 순위를 만들었고, 프로연맹의 꽃 중 꽃 1군의 대회를 치르는 첫날의 결과는 96명이 단 7마리의 뱅에돔을 낚았다. 그중 4마리를 필자가 낚았다. 내 홈그라운드인 여수권이 아닌 욕지도에서 말이다. 이때 당시 필자는 달랑 제로찌 1개와 매듭을 하고 찌 위에 매듭을 올렸다 찌 아래 스토퍼로 매듭을 내렸다를 반복하며 애매모호한 챔질 타이밍을 잡기 위한 피말리는 대상어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인데, 이는 중간에 목줄 길이를 따로 조절이 필요 없는 007조법의 승리였다. 여기서 위의 상황처럼 채비를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낚시인이 많았더라면 필자의 조항은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시간을 다투는 풀리그 토너먼트 게임에서 원줄을 자르고 찌 채비를 바꿀까 심한 갈등을 하며 게임에 임하는 다른 선수들 사이에 미약한 어신을 감지하는 것에 모든 혼을 불어넣어 집중을 할 수 있던 필자는 단 하나의 채비만으로
당당히 준결승에 진출을 하였고 다른 선수들에게 경계심을 자극하는 선수로 전략을 해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포인트에서 양쪽으로 자리를 1시간씩 바꾸면 2시간을 낚시하는 동안 채비를 다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하며 미세한 어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수온, 물색 파도 높이, 조류, 조수간만의 차액, 일기, 조수간만의 차 등등 많은 여건 속에서 작업까지 설치는 여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채비는 여름의 변덕스러운 뱅에돔 공략을 쉽게 해주지는 않을까 싶다. 낚시의 만능은 없다. 그런데 정석은 존재한다던 낚시사부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따라가고 있는 필자는 오늘의 날 있게 만들어주신 네 분의 사부님께 여기서라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낚으려는 자세보다는 잡으려는 욕심이 앞서 있던 나를 위해 진정한 낚시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던 네 분의 사부님들. 오늘따라 보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쓰다 보니 한 분 한 분이 그리워지기 때문인가 보다. 정말 다 뵙고 싶네요. 필자가 사부님들께 배운 것의 100%는 아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고 행복한 낚시하세요.